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R에서 코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할 것은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고요. 그러니까 전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데이터를 받아야 될 텐데 이 책에서 혹은 이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할 데이터셋은요. credit underline dataset underline final.csv라는 파일이고요. 그래서 CSV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이 CSV 파일을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그런 폴더에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불러내는 방법은 먼저 이름을 정해야 되겠죠. 이것은 credit.df라고 했고요. df는 데이터 프레임을 줄여서 쓴 거고요. 화살표에서 넣으라는 것이고, 이 파일을 넣는 방법은 read.csv라고 하면 되겠죠. csv 파일을 불러와라 라는 것이고, 괄호로 묶여 있고, 여기 파일명을 따옴표로 묶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하고 헤더가 true라는 얘기는 맨 윗줄에 이 이름들이 설명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true고, 그 다음에 separation, CSV에서 separation은 컴마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credit.df라는 파일에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선처리 과정을 할 텐데요. 선처리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데이터 타입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했을 때 만족도를 1, 2, 3, 4, 5 중에 써라 그러면 그냥 기재되는 것은 1, 2, 3, 4, 5 중에 하나가 숫자로 들어갔겠죠. 그러면 숫자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근데 숫자로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카테고리잖아요. 1, 2, 3, 4, 5 중에 하나 고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카테고리에 맞는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R에서는 팩터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가 만약에 이런 카테고리다, 객관식의 어떤 답 같은 형태다라면은 숫자가 아니라 팩터라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데이터의 타입을 변형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라면은 숫자들이 정보가 있다면 데이터의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여러 가지 x1, x2 이런 변수들마다 크기가 일정하게 되도록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팅 데이터셋으로 분리를 해서 나중에 프레딕티브 모델링 하는데 나눠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코드는 데이터 언더라인 preparation.r 파일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시면 먼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것은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에 대한 것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객관식의 답에 대한 그런 카테고리를 말하고요. 그랬을 때 형태를 R에선 팩터라는 형태로 바꿔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numeric variable, 숫자로 된 실수로 된 variable, 독립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은 되게 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되게 작고 뭐 어떤 것은 마이너스로 가 있고 어떤 것은 너무 크고 어떤 것은 되게 퍼져 있고 어떤 것은 모여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정화 해주면 이 변수들의 크기에 따라서 개수들이 뭔가 변화가 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z-score normalization이라는 방법이고요. 많이 쓰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뭐 고등학교 때도 확률과 통계 시간에 많이 했겠지만 그 값에다가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주면 그러면은 그 값을 새로운 EI에 대한 새로운 값인 ZEI로 설정을 해줘서 하게 되면 이런 numeric variable, 숫자로 된 variable마다 다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흩어진 정도로 일정하게 그렇게 비슷한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R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것은 to.factors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왜냐하면 팩터로 바꿔라 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함수를 펑션이라고 정의했고 여기 인풋은 데이터 프레임과 베리어블이 들어가고요. 베리어블의 이름이 들어가고 for를 돌려서 variables라는 여기 있는 베리어블들의 이름에 대해서 각각의 베리어블마다 하나씩 돌려가는 것이고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베리어블들을 s.factor로 바꿔주면 이제 팩터 형태로 바꿔서 다시 돌려놓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리턴을 해주면 리턴 df를 해주면 df에 있는 팩터 형태들의 내용들이 팩터로 설정한 베리어블들의 내용들이 다 팩터 형태의 그런 데이터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normalizing 혹은 scaling 이라는 것은 scale.features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스케일은 뭐 크기를 조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펑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과 베리어블들의 이름을 넣고 베리어블들의 이름 지정된 베리어블들의 이름에 해당되는 베리어블마다 이런 작업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뭘 넣어주냐면 스케일이라는 펑션을 이용하고 df 베리어블스의 이름 쓰고 센터를 t라고 넣는 것은 평균으로 빼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이 0이 되게 스케일이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눠서 해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스케일을 맞춰주는 것으로 하면 아까 말한 이런 형태로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써서 two.factors와 scale.features의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credit underline dataset underline final에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면 먼저 그걸 여러분들이 나눠야 되겠죠. 뉴메릭인 것과 카테고리컬인 것을 나눠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뉴메릭적 베리어블 VARS라는 것에는 이제 뉴메릭으로 돼야 하는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이고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스라는 것에는 이제 이런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 베리어블들의 이름들을 넣어 놓는 것이고요. C라는 건 벡터니까 뭐 이런 것들을 모임을 넣었다라는 표시고 그 다음에 뉴메릭인 경우에는 아까 scale.features라는 것을 돌려서 credit.df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credit.df가 이제 우리의 데이터 프레임이고 numeric.vars는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베리어블들에 대해서는 스케일을 해라 라는 것이고 credit.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베리어블스가 categorical vars라는 것은 이제 카테고리로 된 그런 베리어블들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two.factors로 해서 팩터로 바꿔서 넣어줘라. 이 두 가지라면은 credit.df라는 것에는 두 가지 전처리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트레이닝과 테스팅을 할 텐데 6대4로 하기도 하고 뭐 7대3으로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6대4로 하게 되면은 원래 1000개의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600개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400개는 테스팅 데이터셋으로 넣는 것이고요. 넣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부터 1000까지에 해당되는 인덱스들 중에 600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600개의 인덱스 번호는 트레이닝에 넣을 거니까요. 그래서 인덱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변수에 600개를 뽑아 넣을 건데요. 샘플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고 1땡땡 nrow 괄호고 credit.df 그러면은 credit.df의 행의 개수만큼 1부터 행의 개수만큼이 모든 경우고요. 1000개니까 여기서 100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즈는 몇 개를 뽑을 거냐 0.6 곱하기 이만큼이니까 60%를 뽑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덱스에 모으게 되면 train.data는 credit.df에서 행의 이름이 index인 것을 모으게 되고요. 그 다음에 test.data는 credit.df에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여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덱스의 여집합에 해당되는 것만 모으면 테스팅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컴마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행이고 뒤에 있는 것은 열은 모두 다 넣으니까 여기 열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적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선처리 과정과 테스팅과 트레이닝 셋으로 나누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